안녕하세요. 남서방TV 남재입니다. 제가 오늘은 뱃살에 빼는데 자기 신체나 나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자기에 맞는 맞춤형 뱃살 빼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이런 나이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뱃살 빼다가 역효과가 나기 쉽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20대, 30대, 40대까지 아주 체력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조에 달아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이제 잘못 청소년기나 젊은 시절 어떤 친구는 막 군대 가서도 살이 엄청 쪄오기도 하고 또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시기니까 또 앉아 있는 시간도 많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살이 많이 찐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살을 좀 빼고자 할 때는 역시 이제 적게는 먹어야 되는데 운동량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너무 심한 운동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이런 젊은 나이에서는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과 이런 것들이 허락되는 한에 있어서는 하루에 2시간,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해도 좋습니다. 그만큼 운동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셔도 좋고요. 어차피 적게 먹는 거는 더 안 찌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 많이 하고 많이 먹으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살이 찌는 거고요. 역시 이제 적게는 먹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칼로리는 낮추고 그래도 균형되게는 해야 돼요. 너무 안 먹고 하면은요 100% 요요 증후군에 들어갑니다. 요요 증후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물 섭취가 잘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면은 우리 몸 자체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왜? 살아야 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도 확 줄여서 기초대사율도 낮추고 그러면서 먹는 족족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는 걸 요요 증후군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요요 증후군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되게는 그래도 드셔야 된다. 그리고 쌓여있는 지방은 운동을 통해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좀 걷고 이러면은 1시간에 한 350칼로리 빠지거든요. 지방은 1kg에 9,800칼로리라 했거든요. 그럼 한 1,500칼로리 이상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심한 운동 좀 하면은 한 500에서 600칼로리 정도 사용한다 하거든요. 이런 걸 한 2-3시간 정도 하면 한 1,500칼로리, 1,000칼로리 정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실은. 이럴 때 이제 뭐 달리기, 마라톤 이런 거 좋습니다. 또 등산도 좋고요. 트레킹 이런 것도 좋고 취미로 하는 그런 축구나 뭐 테니스 이런 운동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또는 뭐 헬스장에 규칙적으로 가서 피지컬 트레이너랑 같이 쭉 진행해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근육량을 늘리고 지방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백질을 몸무게당 한 0.8g에서 한 1g 정도 하라 하거든요. 내가 60kg면은 한 50g에서 60g 정도 먹는다고 보는데 이렇게 심한 운동을 하고 할 때는요 단백질을 한 1.5g까지도 먹으라 하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탄수화물이나 지방 이 섭취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영양 불균형이 들어오면 분명히 요요가 오기 때문에 다만 전체적인 칼로리는 좀 낮추고 또 가급적이면 운동을 공복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을 어느 정도 공복 상태에서 해야지만 탄수화물이 있으면 탄수화물부터 쓰거든요.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고갈된 상태에서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을 갖다 쓰지 않게 근육은 자극이 되면은 갖다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보존하고 그러면서 또 근력 운동에서 근육도 어느 정도는 좀 키우면서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복에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좀 늘려도 됩니다. 계란 하나가 단백질이 한 3.5g 돼 있다 해요. 닭가슴살 한 덩이 요 한 100g에 단백질이 한 20g 정도 들어있다 합니다. 60kg 사람이 한 1.5g 먹는다 하면은 거의 한 100g 정도는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답이 나오죠. 단백질 섭취는 좀 늘리긴 늘려야 돼요. 닭가슴살도 한 2덩이에.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는 거 좋고요. 요즘에 이런 단백질 제제도 잘 나와 있거든요.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으면은 고기는 필히 거기에 또 포화지방도 따라오고 콜레스테롤도 따라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을 수는 없고요. 계란 같은 거 2-3개, 서너 개? 이 정도 먹는 거 관계없고요. 닭가슴살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살코기 위주로 해서 꼭 드셔야 되고 하여튼 균형되게는 드시고 전체적인 칼로리를 낮추고 운동의 시간과 강도 같은 거는 좀 늘려도 된다. 그리고 체중도 한 달에 5-6kg 이 정도 빼도 무방하다.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빠질 때 물론 근육도 같이 좀 빠지긴 하지만 이때는 젊은 나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꽤 괜찮게 나오거든요. 복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마음 먹고 젊은 나이에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50대, 60대 분들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0.5kg 이상, 한 달에 2kg 이상 체중 빼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상 빠졌을 때 근육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아주 근력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근력이 같이 빠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한 달에 2, 3kg 이상 빠지면 근력이 소실이 되는데요. 이 나이가 들어서는 근력은 복구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력을 만드는 이 호르몬 자체가 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이 나이 때 자칫 막 텔레비에서 20, 30대가 하는 다이어트 체중 감량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막 심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튜브에도 엄청 나오죠. 뭐 한 달에 내가 몇 킬로 빼고 뭐 운동을 얼마나 했다고 하는데 그거 혹해가지고 따라 했다가는 골병됩니다. 옛날 생각해서 저도 몇 년 전에 이 팔힘을 좀 키워볼까 해서 푸시업 좀 했어요. 옛날 생각해서 젊을 때는 막 하면은요 바로 이렇게 근육도 좀 붙고 알통도 막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했다가요 가슴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푸시업도 쉬운 운동이 아니고요 뭐 철봉 운동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지인들 분들도 와서 가슴이 아프다 해가지고 혹시 폐암 아니냐 해가지고 막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막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근육통이에요. 뭘 했느냐, 그런 심한 운동을 한 게 역기도 들고 푸시업도 막 해보고 그 옛날 생각해서 그런 운동을 했다가는 몸만 아프고요 근육통만 오고 잘못하면 오십견도 오고요, 또 체중 갑자기 많이 빼면은요 코어 근육이라고 해서 척추를 지탱해주는 근육, 목 근육, 경추를 지탱해주는 근육 이런 데가 또 약해지면요 잘못하면 디스크까지도 오고요. 또 옛날 생각해가지고 옛날에 내가 뭐 지리산 종주도 했지, 뭐 설악산도 뭐 백담사를 해가지고 오색약수터 막 걸어오고 했지 막 하는데 잘못하면 그것도 골병됩니다. 그건 젊을 때 했었던 거고요. 나이 들어서는 그런 운동이 체력이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천천히 이제 체력이 되도록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쇠퇴해진 근육이 옛날만큼 그렇게 지탱해주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무리한 운동을 옛날 생각해서 하다가는요 잘못하면 또 무릎이 상합니다. 우리 무릎 연골은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면 그만큼 수명이 다 해집니다. 우리 친한 친구도 특전사 장교 출신인데 지금도 이 친구 무릎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걷잖아요. 또 운동선수들 다 아시죠? 이 운동선수들 특히 농구선수, 배구선수 뭐 이런 사람들요 거의 70, 80%는 무릎 쩔뚝쩔뚝 합니다. 특히 덩치라도 크고 체중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통해서 연골들이 많이 손상이 되고 반월판 연골 같은 거 뭐 찢어지기도 하고 손상도 받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무릎 연골 소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무리한 운동, 중력 운동, 뛰는 운동, 쿵쿵쿵쿵 등산, 줄넘기 막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두 발이 땅에 닿아진 상태에서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걷는 운동, 워킹으로 해서 좀 빠른 걸음 정도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력도 옛날만큼 몇 시간씩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워킹 한 20분, 30분만 돼도 땀이 비오듯이 나고요. 시속 한 6km 정도 걷는데요. 좀 빠른 걸음이죠. 그거 2, 30분만 해도 땀이 펄펄 납니다. 1시간 정도 하면요, 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지쳐서요. 그래서 오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을 한 달에 2kg만 빼도 큰 성공입니다. 2kg 빼도 10개월이면 20kg 빠지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많이 빼려고 하는 거는 절대 금물이고 골병 들고 잘못하면 몸 상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근력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하면은 몸무게당 한 1g 정도, 60kg면 한 5, 60g 정도의 단백질은 매일마다 꾸준히 섭취를 하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요 근력 소실이
쫙 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이라는 거는 고기 위주의 식단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하루 권장량의 단백질 섭취가 미만이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 몸에 있는 근육을 갖다 쓰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떨어지고요. 특히 체중 감량 다이어트를 한다면은 적게 먹다 보니까 역시 또 근육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보배와 같은 놈이다 생각을 하셔서 근손실이 되지 않도록 이 시기에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이제 어르신들, 형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70, 80 돼가지고 또 체중 빼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거는 노역입니다. 저는 나이 70, 80 돼서는 빼지도 말고 찌지도 말자 주입니다. 이제 빼는 거는 쉬운 거 아니고요. 이때 잘못 빼다가 이 근육이 없어지면 걷는 것부터 활동, 관절 여러 가지가 너무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배도 나오고 찌고 했다 하더라도요, 이제는 그냥 가셔야 됩니다. 또 거기에 몸이 많이 적응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갖게 되는 뭐 몇 가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들, 그는 이제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제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시고요. 몸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진짜 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또 이런 나이 드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단백질 섭취 잘 하셔야 되고요. 또 균형된 식단을 통해서 몸이 꾸준히 잘 활동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런 시기에 뭐 당뇨 고혈압 왔다 그래서 뭐 현미밥도 먹고 뭐하고 체중도 뺀다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모든 병은요, 몸이 있어야 병이 있는 거예요. 몸이 막 쇠약해지고 말라가는데 병이 그렇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몸 관리가 중요하다. 나머지 프라블럼은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하시고요. 빼지도 말고 찌지도 마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자기의 몸 상태가, 나이는 사실은 중요치는 않거든요. 나이보다는 신체적인 그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나이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가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좀 늘려도 되지만, 또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근력도 좀 약한데 배만 불룩 나왔다, 이러면은 옛날 생각에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얘기해 준 이 원칙에 맞게 그때 맞춤형 뱃살 빼기를 하셔야지, 유튜브 텔레비에 나오는 거 다 그렇게 될 것 같지만 내 상황을 다시 돌이켜 봐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